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상남도의 도지사 출마 예상자 현재 흐름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의 최근 어떤 선거 결과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누가 또 거론되고 있는지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의 포인트, 글쎄요. 일단 현직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를 한번 지낸 김경수 민주당 전 경남도지사, 지금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맡고 있죠. 김경수 위원장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또 조혜진 전 의원, 삼선 의원이죠. 과 이제 김경수 지사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측면. 그러니까 박완수 지사의 어떤 재도전이 성공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2018 어게인 2018년의 결과를 다시 꿈꾸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경남도지사도 김경수 지사가 차지하고 기초단체장도 여러 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을 꿈꾸는 거죠. 과연 내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경남도지사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의 경남도지사 선거 결과가 어땠었는지 한번 쭉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좀 크게 키워주세요. 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37.38%, 윤석열 후보는 58.24%, 좀 차이가 났었죠. 2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상당히 앞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개월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 역시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퍼센트가 그때 박완수 후보가 65.7%를 득표를 했어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9.43%, 차이가 거의 30%대 후반, 그죠? 6%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거죠. 대선 때보다도 차이가 더 났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국민의힘이 14곳을 승리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남해에서만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고 나머지 14곳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당시에 싹쓸이를 했다, 뭐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2022년 지방선거 결과가 다시 이제 민주당 우위로 판이 확 바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번 경남도지사 또 기초단체장 선거를 바라보는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 1년 뒤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선전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 거죠. 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이때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전체 경남도 선거구 16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3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3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때도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영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섰지만 이때는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곳에서 승리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38.23%. 이게 2022년 대선 때 경상남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38% 얻었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올해나 계엄과 탄핵 이후에 치러졌음에도 경상남도
에서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2년과.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2.03% 얻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44%. 이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58.24% 얻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60.47%니까 이게 뭐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표 합한 거랑 그때 윤석열 후보 합한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이재명 후보 2022년 얻은 거나 이번에 얻은 거나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대선에서는 어쨌든 2022년과 2025년과 경상남도에서의 기본적인 흐름 차이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지만 민주당에서 경상남도 선거를 좀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선거 결과 득표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흐름 이것이 2022년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게인 2018을 꿈꿀 때 상당히 특히 이제 도지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도지사 흐름이 기초단체장 흐름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누구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 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 예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좀 표 거론되는 인물들 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 예상자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경남도지사 한번 지냈고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옥살이를 했죠. 2021년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면복권이 됐죠.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장관급입니다. 자, 민홍철 의원도 좀 거론이 됩니다. 4선 의원이고요. 김해갑이 지역구입니다. 경남도민,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나는 일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민홍철 의원입니다. 육군 법무관으로 뭐 23년인가요? 올해 근무를 하고 법무감 준장으로 예편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 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김경수 위원장이나 민홍철 의원이나 출마하겠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지역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방시대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포진한 인물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 이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지금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이것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현재의 분석입니다. 자, 김경수 위원장과 민홍철 의원 두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 국민의힘 후보로는 그럼 누가 거론될까요? 현직 도지사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빼놓을 수가 없죠. 현직이라는 막강한 프리미엄 또 이 도정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완수 지사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 그런데 최근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박 지사의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김상민 전 검사의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 공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부탁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불거졌습니다. 거기가 이제 박완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박완수 지사가 여러 가지 혐의 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박완수 지사는 이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1일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도청에서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천 개입이나 청탁설 등은 사실 무근이다. 도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내가 지탄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공천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뭐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는 깨끗하다,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제 KBS를 비롯한 언론에서의 보도 그리고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박완수 지사의 연루 여부, 이것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내년에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 박완수 지사의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조혜진 전 의원, 삼선 의원입니다. 조혜진 전 의원이 지금 현재 김해을이죠.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조혜진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하겠다 하는 결심을 굳히고 경남도의 주요 인사들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네트워크 구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로서는 아주 유력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난 셈입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정책 전문가 또 주요 인사 분야별 핵심 인물들 쭉 만나면서 자신의 출마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또 정보위원장도 지냈고 국회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인물이죠.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보수파로 통하는 그런 인물이 조혜진 전 의원입니다. 경남도지사 출마를 굳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조혜진 전 의원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으로는 어쨌든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을 국가 차원에서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경제 성장도 이루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또 조혜진 전 의원의 기본적인 경남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아마 이제 더 준비가 되면 공식적으로 그런 뜻을, 자신의 구상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경남도지사 선거의 뜻을 굳히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박완수 지사와 조혜진 전 의원의 양파전으로 국민의힘은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경수, 민홍철, 국민의힘은 박완수, 조혜진. 이러한 지금 흐름이 형성된 것이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어게인 2018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2018년 6월달 지방선거 그때 압승했었거든요. 그걸 내년에 다시 만들자라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그때 경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을 했고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을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2022년 선거 때는 한 곳에서밖에, 남해 한 곳에서밖에 민주당이 못 이겼거든요. 2018년에는 7곳을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명도 있는 인사가 도지사 출마를 해줘야 그 도지사 바람을 타고 기초단체장들도 같이 좀 당선된다라는 게 이제 경남도 민주당 쪽의 생각인 것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서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서부 경남 쪽을 공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고, 도지사도 좀 지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그런 가까운 관계, 또 대선에서의 잠룡으로 뛰었던 그런 것들로 해서 경남에서의 어떤 인물을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부 단위에서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출마 바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좀 그냥 개별적으로 떼어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을 하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다듬으면서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박완수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내세웠던 경남 발전의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정책적인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진작부터 이제 부울경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래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관철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박완수 지사는 그것을 파기하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그리고 경남 부산의 행정통합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경남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김경수 위원장과 박완수 지사의 어떤 대척점 정책 이런 것도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를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이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거의 뭐 대부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5국 3특 추직, 초광역별 광역교통망 구축,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경수 위원장이 지난번 대선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얘기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김경수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뭐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 민홍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어쨌든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금 3대 특검에서의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공천 개입, 또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러한 의혹, 이런 것이 이제 박완수 현 지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것이 완전히 정말 해소가 되기 전에는,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가 또 불거진다면 박완수 지사로서는 재선 가도에 상당히 좀 먹구름이 끼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다 클리어 된다고 해도 조혜진 전 의원이라는 또 간단치 않은 경험도 많고 풍부한 경륜을 쌓은, 또 지명도가 높은 그러한 상대와 또 겨루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인물이 후보가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